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24일차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중심 극한 정리는요, 자,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는 이제 수학자가 발견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심 극한 정리는 이 정규 분포와 관련해서 확률론하고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이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표본 오차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표본 오차 뭐냐? 자, 표본 오차 해서 자, 샘플링 에러라고 씁니다. 영문으로는. 자, 이 표본 오차의 개념은 뭐냐면은 표본 평균은 이 표본이 바뀔 때마다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이제 그 전체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항상 그 똑같은 표본이 이제 추출되는 게 아니죠. 그거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결국 이런 임의 추출을 통한 이 표본이기 때문에 이 추정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본 오차의 크기는 이 모수 추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표본 이 오차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자, 이 표본 오차를 일반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자, 표준 편차 이 시그마를 쓰죠. 기호로 시그마. 자,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 아래 첨자로 X바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자, 평균의 또 표준 오차라고도 한다.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의 표준 오차 이렇게 구한다. 이 표준 오차를 자, 루트 n 즉 그 표본의 개수로 나눠준 거예요. 표본의 개수로 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자, 표준 편차는 자, 시그마가 되고 시그마 그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자, 시그마가 되니까 자, 표준 편차 시그마 되니까 자, 이 관측치의 수, 즉 샘플 표본의 수가 n이니까 자 이제 제곱근에서 루트 n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수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라는 거는 결국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줄어든다. 자, 왜? 자, 분모가 표본의 크기니까. 그래서 이제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작아지죠. 이 결과값이.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 크기와 무관하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퀘스천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모집단이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모집단 분포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럴 때 이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더라도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이용하면요. 자, 표본 분포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서는요,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세 개의 어떤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 표본 평균은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이룬다. 자, 둘째, 표본 크기 n이 증가할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평균 뮤에 근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오차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점차 감소하게 된다. 자, 셋째. 자, 여기 이제 그 앞에서 그 앞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퀘스천 던졌었던 내용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어요.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된다. 자, 자, 요 세 번째 특성에 대한 그림은 이맨 오른쪽입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은 모집단은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면은 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거죠. 그 표본의 분포도. 자, 근데 모집단이 균등 분포라든가 외도가 있다든가 또는 어떤 랜덤한 어떤 모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 표본이 충분히 크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본이 충분히 크다라면 도대체 몇 개 이상 돼야 되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이제 표기된 것처럼 최소 30개 이상이 되면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중심극한 정리예요. 자, 이게 그 굉장히 이 통계학에서 또 확률론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모집단의 어떤 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 추출된 표본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표본이 30개 이상 30개 이상 확보가 된다라면은 이 표본의 분포를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데이터 분석과 통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진짜 맞냐 이게 맞냐? 예? 자, 한번 증명을 그 예제를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그 예제 24.1이에요. 자, 숫자 1, 2, 3, 4로 구성된 모집단이 있대요. 자, 모집단의 각 숫자가 선택될 확률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여기서 중복해가지고, 자, n이 두 개인 임의 표본을 추출한다고 할 때, 즉, 1, 2, 3, 4, 이 네 개 중에 두 개를 추출한다고 할 때,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평균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비교해보자. 자, 일단, 모집단은 그럼 어떻게 그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는 population 모집단 P는 1, 2, 3, 4.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숫자가 선택될 확률은 같다고 했죠.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씩인 거예요. 4분의 1씩. 자, 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라고 이제 그 X가 이 모집단에서 하나를 어, 채택하게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 X의 확률은 0.25가 되죠. 0.25가. 이게 이제 4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집단의 분포를 그리면은 지금 24.4와 같이 돼요. 그림이 24.4와 같이. 자, 1, 2, 3, 4 각각의 그 확률 변수 1, 2, 3, 4가 나타날 확률은 0.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분포죠. 균등분포를 이룹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표본 평균의 분포를 또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어? 표본 평균은 X반은 자, 이게 N이 두 개씩 그 표본을 뽑아내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샘플이 1, 1, 1, 2, 1, 3, 자, 1,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뭐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쭉 표본이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자 이게 뭐 이미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게 이제 표본 평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표본 평균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 조합별로 평균을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번 보시죠. 1하고 1이 선택이 되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그 평균은 1이 되겠죠. 자, 이거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요 상황에 대해서 평균을 다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표본 평균의 어떤 표본 분포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분포표를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은 자, 각 평균별로 각 평균이 이제 나타날 확률들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표본 평균이 1인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1인 경우는 요거 한 경우, 요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1.5인 경우, 자, 1.5인 경우, 자, 두 개가 있죠. 1.5는 빈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2.0인 경우, 2.0인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자, 2.5인 경우, 자, 2.5인 경우 또 이렇게 둘, 세 개, 자, 네 개가 나오죠. 네 개가 나오죠. 자, 3.0인 경우 보십시오. 3.0인 경우, 둘, 셋. 3.0 빈도가 3개입니다. 3.5인 경우 3.5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자 그리고 4.0인 경우 이거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16가지 경우가 있죠. 빈도는 총 16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표본 평균 값에 대한 확률은 자, 뭐 16분의 1, 16분의 2, 뭐 16분의 3, 16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상대 도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예. 이거 모두 다 합치면은 10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1 돼야겠죠. 100%. 요거를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X바, 그 표본의 평균이 1인 경우, 1.5인 경우, 2인 경우, 2.5, 3.5, 4인 경우에 각각의 확률들이 이제 이 Y의 그 확률 수치별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예. 보시다시피 정규분포, 그죠? 정규분포에 근사하죠. 정규분포에 근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게 모집단의 분포 그래프는 뭐였죠? 자, 이거였죠. 예, 우리가 이거였습니다. 균등분포였어요. 이게 균등분포. 모집단 균등분포였는데, 예?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그려보니 이렇게 정규분포에 근사한 형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점점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된다. 정규분포에 근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게, 자,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의 수가 최소 30개 이상이 되어야 정규분포의 모양과 좀 유사해진다는 거예요. 예? 다만, 어,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예요. 그 표본이 16개였죠. 30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기분포의 형태에 근사하게 됐냐? 그거는 자,
모집단이 균등 분포였기 때문에 균등 분포인 경우는 표본의 수가 30개에 못 미치더라도 이 표본의 어떤 분포 곡선이 그래프가 이 정규 분포의 분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오늘은 통계의 기본 원리에서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좀 내용은 좀 짧죠. 예, 그만큼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24일차 강의 내용에는 내용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예, 교재에서도 중심 극한 정리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개념은 절대 잊지 말고 오래도록 기억하시라고 24일 차에서는 중심극한 정리만 심플하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예,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